안녕하세요. 종친회 탐방. 세종대왕이 고통스러울 때 애타게 찾은 왕자, 이명대군은 누구인가? 지금부터 세종대왕신문 2021년 8월 24일자 이병노님의 글을 전해드립니다. 글쓴이 이병노님은 세종왕자 이명대군 파종회 장학사업부 부위원장 겸 전자족보 추진위원회 총괄본부장입니다. 만백성의 어버이인 왕은 한 시족의 시조가 될 수 없습니다. 제왕 불감조기조입니다. 이에 각 왕자를 파시조로 하는 종친회가 성립됩니다. 전주이시는 123개 파가 있습니다. 조선건국 후 99왕자가 파시조가 되었고 태조의 앞선 선조를 뿌리로 하는 24개 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손 등으로 인해 현재는 104개 파가 존재합니다. 세종대왕신문은 왕실의 뿌리를 두고 건실한 시민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각 왕자 종친회를 시리즈로 싣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의 제사왕자 이명대군. 이명대군파의 파시조인 이명대군의 휘는 구, 자는 헌지입니다. 시호는 정간입니다. 세종대왕의 제사남으로 어머니는 소원왕후 심씨입니다. 대군은 세종 즉위 2년 1월 6일 궁궐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후인 소원왕후는 잠저에서 정소공주, 문종, 정의공주, 세조를 낳았고 안평대군이 만삭인 상태에서 입궁했습니다. 따라서 이명대군은 세종이 임금의 신분으로 소원왕후가 왕비의 신분으로 가진 첫 왕자입니다. 왕자 탄생의 삼정승은 백관들과 함께 세종에게 하례를 올렸습니다. 왕자 출생에 따른 만조백관의 하례는 이명대군이 조선왕실사 최초입니다. 이는 훗날 세종과 이명대군의 특별한 애착관계의 단초가 됩니다. 조용하고 인자한 성품의 대군은 부귀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을 닦는 데 힘썼습니다. 시서경사와 병서를 두루 공부했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대군은 과학 지식에 박식하고 기술도 뛰어났습니다. 사물 제작의 정교한 솜씨는 세상 사람들을 감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대군은 세종과 문종으로부터 화포 등 병기 제작을 명받아 조선의 군사력 증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대군이 감독해 만든 화살의 비거리는 1천여 보에 이르렀습니다. 기존의 화살 비거리는 2에서 300보였습니다. 대군은 다른 군사 무기도 개량,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에 병기와 군사의 지보로 불렸습니다. 평생을 정의, 성실, 청렴, 검약으로 일관한 왕자는 부귀와 사치를 몰랐습니다. 세종대왕의 여러 왕자 중에서 가장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의기가 넘치고 의론에도 밝아 사람들을 고개 숙이게 했습니다. 무예에도 남달리 뛰어났습니다. 아들의 능력을 아는 세종은 문무백관 앞에서 활쏘기 시범을 보이게 했습니다. 이명대군은 부왕의 기대대로 강공으로 관역을 정확히 명중시켰고 고관 대신들은 혀를 내둘러야 했습니다. 젊은 날 한때 기녀 금강매에게 마음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왕의 경계하라는 걱정을 들은 뒤로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선의 전우형인 수양대군이 여러 왕자들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이를 눈치챈 대군은 피눈물을 머금고 단신으로 도성을 떠났습니다. 당시로는 벽촌인 광주 의곡, 지금의 의왕시 내손동 모락산에 은둔했습니다. 왕자는 산중벽처에 초가를 세우고 불상을 설치했습니다. 늘 참선하며 풍우한 서에도 아침 저녁으로 산 정상에서 대궐을 바라보고 배례했습니다. 종묘사직과 국태민안을 기원했습니다. 노상군으로 강봉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된 단종대왕 생각에 눈물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전황을 흠모하는 이명대군의 마음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산 이름은 낙양을 사모하는 산이란 의미인 모락산으로 불리었습니다. 망대하던 바위는 사이남, 주변 마을은 의곡동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이명대군이 자손에게 내린 4가지 유훈. 평생을 청백하게 살고 절개를 지킨 이명대군의 시호는 정간입니다. 고들정, 정직하고 그릇됨이 없이 대쪽 같다고 하여 간을 쓴 것입니다. 왕자는 평생 한을 곱씹어야 했습니다. 요동치는 전국에서 나라 걱정과 형제일 갈등에 노심초사했습니다.
왕자는 세종 승하 후 급격히 약화되는 왕권을 심히 우려했습니다. 정사를 농락하는 일부 대신들에게 극히 분노했습니다. 이는 왕권 회복, 왕실 번영, 나라 안정을 명분으로 내건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에 공감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그러나 이명대군의 바람과는 달리 조카 단종은 선의 형식으로 폐위돼 유배되고 형 안평대군과 동생 금성대군은 죽임을 당합니다. 옥자의 주인과 왕국의 발전 방법 이견으로 골육상쟁을 눈으로 직접 본 왕자는 후손에게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을 유훈으로 남깁니다. 임종에 즈음하여 자손들을 불러 모은 뒤 평생의 한이 된 속마음을 밝혔습니다. 나는 본래 안평 형님과 금성 아우와 더불어 저리에 죽고자 하였다. 이어 왕자는 힘겹게 붓을 들어 종이에 조가의 예장을 받지 말고 신도비를 세우지 말라고 쓴 뒤 이승과 이별했습니다. 예종 원년 1월 21일로 향년 50세였습니다. 대군의 유지는 예종 임금도 받아들였습니다. 가족이 장례를 조촐하게 치르고 신도비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묘는 원형이고 장대석 없이 둘레석으로 둘러싸았습니다. 시호가 쓰인 아담한 비석이 있는 이명대군 묘역은 지금도 여느 왕자의 그것에 비해 소탈하기만 합니다. 행장은 진상궁 강희맹이 썼고 지문은 번사로 된 석함에 두 편을 담아서 상석 세척 밑에 묻었습니다. 묘와 사당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능암마을 뒤편의 모락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문화재 제98호입니다. 이명대군이 후손에 남긴 유훈은 다음 4가지입니다. 하나, 왕자, 왕손은 서로 다투지 말라. 둘, 왕손은 백성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셋, 나의 사후엔 나라의 예장과 관료들의 부의를 받지 말라. 넷, 나의 신도비를 세우지 말라. 세조와 이명대군의 안타까운 형제에 세종대왕의 맏아들은 문종, 둘째 아들은 세조, 셋째 아들은 안평대군, 넷째 아들은 이명대군입니다. 세조에게 이명대군은 둘째 아우입니다. 형제의 애틋함은 세조 승하 8개월 전 기록인 조선왕조실록 세조 14년 1월 25일 기사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이명대군이 입궐하자 세조는 이복동생 밀성군과 조카 영순군에게 부축, 자리로 안내하게 배려합니다. 또 사정전 뜰에서 잔치를 베풀며 누이인 정의공주와 중전도 참석하게 합니다. 평소 세조는 하나 남은 동복 형제 이명대군에게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명대군의 사절을 찾기도 한 세조는 동생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접하면 중전, 왕자와 함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날도 세조는 동생에게 각별한 정을 표했습니다. 피부치를 만나 기분이 좋은 세조는 술잔을 거푸들었고 취한 상태에서 여러 형제들이 병이나 정변으로 숨진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당시 동복 형제 중 유일하게 생존한 이명대군에게 살가움을 표합니다. 또 재산이 넉넉하지 않은 동생에게 말합니다. 계유년 정난 뒤에 쌀 600석을 주고 또 1년에 쌀 100석을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즉위 후 나라 살림을 살피느라 1년에 50석을 주었다. 이제 노비 10명과 쌀 50석을 주고 자제 3인이 징계하였으니 옷의 표리 3령을 주겠다. 이에 대해 이명대군은 절하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세조는 군신인 형제의 화목함에 기뻐하며 배석 신하들에게 계속수를 올리게 했습니다. 이명대군의 나라사랑과 인간적 고뇌가 깃든 경이람. 이명대군은 매일 뒷산에 올라 해를 맞이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단종과 나라를 생각하며 한숨 지었습니다. 대군은 세조 3년에 산의 바위 절벽 아래 평탄한 지역에 절을 지었습니다. 경이람입니다. 암자의 이름은 해를 바라보던 왕자의 모습에서 유래했습니다. 대군의 사후 참선 수행 도량으로 이용되던 암자는 점차 퇴락했습니다. 암자는 헌종 5년 성기화상에 의해 다시 빛을 봅니다. 성기화상은 임종을 앞둔 주민 최중손으로부터 50금의 시주를 받아 암자를 재건했습니다. 그가 쓴 법당중건기는 삶의 의미를 되뇌게 합니다. 만물의 생성 존재 소멸은 자연의 섭리이다. 인간의 생로병사와 세상 이치도 그렇다. 물리가 그럴진데
어찌 이 암자만 자연의 순환을 피할 수 있겠는가. 흥망성쇠가 이어지고 암자가 쇠락했다. 그런데 다시 생명을 불어넣지 못함은 시절을 잘못 만난 탓인가, 인물을 만나지 못한 탓인가. 성기화상이 재건한 경이람은 철종 9년 개운, 1914년 송암이 각각 중수하였습니다. 1938년에도 고산이 대방등을 중건했습니다. 암자에는 약사열애, 지장보살, 독성상 등 석상이 있었습니다. 또 명종 2년 석두사에서 발행한 능엄경 전다석권과 고종 3년의 대모산 불국사에서 제작한 탱화 등 여러 점의 불화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1940년 봉은본말사지 경이람 편, 작성 때까지도 온전했던 경이람은 한국전쟁 때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금 경이람터에는 석축과 깨지고 부서진 많은 기와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수행자들이 이용했던 샘물 2개 중 1개는 여전히 샘솟으며 또 한 번의 생명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명대군 파종회에서는 왕자의 숨결이 어리고 고귀한 정신이 깃들어 많은 백성들에게 위로를 준 경이람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힘들 때 이명대군을 찾은 이유. 세종대왕은 즉위 30년 전후에 정치 생명이 끊길 위기에 처합니다. 신하들과 왕위를 건 정면 충돌 때문입니다. 발단은 승하한 소원왕후의 명복을 비는 내불당 건설이었습니다. 임금이 경복궁의 불당 건축을 지시하자 만주백관이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왕의 비서실인 승정원 승지들마저 임금의 정책에 등을 돌렸습니다. 사면초가에 놓인 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하들을 설득했습니다. 불교 이론을 이야기하고 유교의 학통을 설명하고 관리 임명권자로서의 권위를 행사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모르쇠 전략을 구사하고 아예 무식을 내세우는 막무가내 전법도 구사했습니다. 절식과 단식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반대 여론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문신은 물론 무신들도 반대 투쟁에 나섰습니다. 특히 젊은 관리들과 연계된 성균관 유생들은 동맹 휴학에 이어 사부학당과 지방의 향교 서원과 연대 휴학을 추진했습니다. 또 시전 상인들에게 철시를 종용하는 등 임금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은 임금에게 올린 상소에서 태평성대가 끝났다는 극단적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세종은 극한 분노와 함께 심한 피로감에 시달립니다. 고통에 버거워하던 세종은 30년 8월 4일 이명대군의 집으로 이어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생각나는 아들이 그였던 것입니다. 세종은 힘이 들 때나 휴식이 필요할 때 궁궐을 떠나 여러 차례 이명대군 집에서 쉬었습니다. 이는 세종이 이명대군을 특별하게 사랑한 까닭입니다. 세종이 왕이 된 뒤 얻은 첫 아들이 이명대군입니다. 즉위 한 달 뒤에 낳은 안평대군은 왕자 시절에 가진 아들입니다. 따라서 왕이 된 뒤 생산한 첫 왕자에게 깊은 관심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조선 왕실 최초로 왕자 출산에 문무 대신들에게 하례를 올리게도 했습니다. 그만큼 뜻이 깊고 마음이 가는 아들이었습니다. 또 실용주의 군주 세종에게 과학기술 지식이 뛰어난 이명대군은 다른 왕자들과는 사뭇 다른 정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의 왕자들은 모두 천재급의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 중 이명대군은 문무를 겸비한 인재였습니다. 세종은 군사력을 무척 중요시했습니다. 조선의 역대 임금 중 군사훈련을 가장 많이 실시할 정도였습니다. 이 같은 성향의 세종에게 무예에 능한 이명대군은 사랑스럽고 듬직한 아들이었습니다. 왕은 이명대군에게 수양대군과 함께 경회로에서 신하에게 승마 시범을 보이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검하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종의 마음을 더욱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임금은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전국 돌파의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위해 사랑스런 아들 이명대군의 집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육방 후손과 이명대군파. 이명대군은 전주 최씨 사이의 장남 오상군주를 비롯하여 귀성군준, 정양군순, 팔계군정, 환성군징 등 오남과 중모연주, 청하연주의 인연을 두었습니다. 큰 사위인 신승선은
장인인 이명대군을 부산의 동래온천으로 모시기도 합니다. 이명대군은 계배인 안동환 씨와는 영양군 함, 단계군인 윤상군 탁, 옥천군 옥의 네 아들과 김풍에게 시집간 딸 등 3녀를 두었습니다. 이명대군은 군함 5녀를 두었으나 귀성군과 환성군은 후손이 없습니다. 또 8개군은 태종의 왕자인 함령군의 아들 덕성군에게 출계했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이명대군 후손은 문과와 무과에 급제하며 종사의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문과의 소과에는 80명이 입격하고 이 중 18명이 대과에 급제했습니다. 또 무과의 39명, 잡과의 11명이 합격하는 등 모두 130명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조선에서 문과의 대과 급제자는 14,600여 명이고 전주의 씨는 837명입니다. 귀성군준이 28세로 조선시대 최연소 영의정에 오르고 충작이 성균관대사성을 지냈습니다. 만영, 만길, 정신 등은 관찰사로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이명대군 파종에는 9아들 중 절송과 출계로 인해 오산군, 정양군, 영양군, 단계군, 윤상군, 옥천군 등 6방 후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약 10만여 명에 이르는 6개 방 후손들은 제사를 받들며 숭조돈종하고 있습니다. 1923년 6월 종원 19명이 공동명의로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사폐지를 등기하고 1935년에는 222인의 공동명의로 다시 행정관청에 신고했습니다. 1962년에는 각 방파에서 추천된 41명의 이사로 대종회인 일가와 소회를 구성했습니다. 기신제는 매년 음력 1월 21일과 음력 12월 9일, 음력 3월 28일에 지냅니다. 파종의 사무실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26-14 동진리츠빌 1층입니다. 이명대군 파종의 임원명단. 이명대군 파종의 이종남 회장, 역사문화공원 등 건립 예정. 저는 시작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설렘을 안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면 중도의 포기에도 경험이 남고 실패에도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끝을 보면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지도 않으면 그에 대한 아쉬움만을 간직한 채 살 것입니다. 시작은 설렘과 함께 두려움으로도 다가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낸다면 우리 이명대군 파종회에는 엄청난 밝은 미래가 약속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의 이명대군 파종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큰 결실을 거뒀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 종중원의 노력으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애정과 주인의식으로 노력한 종중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파종회는 더욱 굳건한 토대와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종원 여러분의 격려와 믿음 덕분입니다. 2021년 신축년에는 2020년 경자년에 2월된 사업을 최선을 다해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목표는 크게 5가지입니다. 하나, 제실 및 회관 건립입니다. 둘, 전자족보 시행입니다. 셋, 공덕비 건립 사업입니다. 넷, 의왕시 이명대군 역사문화공원 조성입니다. 다섯, 부부인 안동환 씨 할머니 천묘 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급습은 우리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처럼 올해에도 난관은 쉽게 잠들지 않을 듯 싶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희망이 샘솟을지, 어려움이 지속될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 이명대군 파종회 종원들은 함께 노력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전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종원 여러분, 종원들이 더 화합하고 단합해 웃음이 넉넉한 파종회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에 남은 기간도 종원 여러분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종친회 탐방. 세종대왕이 고통스러울 때 애타게 찾은 왕자, 이명대군은 누구인가? 2021년 8월 24일자 이병로님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